3차 방정식 요거의 세 양의 실근의 비가 1대 2대 3이래. 그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일단 세근의 비율이 1대 2대 3이니까 세근을 뭐 예를 들어 A, B는 이미 있으니까 뭐 알파라고 하면 하나 알파, 하나 2알파, 하나 3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서 이제 4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최고차항과 44로 구할 수 있는 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 뭐야? 두 개씩. 그지? 두 개씩 곱해서 한 거, 더한 거, 두근의 곱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2알파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3알파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6알파 제곱인데 그 두근의 곱의 합 공식이 뭐야? A분의 C에서 얘가 44가 된다. 다 더하면 얼마냐면 11알파 제곱인가 봐. 그래서 10을 나누면은 얘가 4가 되는 거고, 알파는 뿔마 4인데 양의 실근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뿔마 2인데 플러스 2겠죠. 그래서 하나가 2, 하나가 4, 하나가 6이 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을 외운 친구들은 바로 식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 세근의 합이 지금 얼마냐면 12인 거 아니까 세근의 합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 세근의 곱이 48인데 세근의 곱 공식 마이너스 A분의 D에서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48 이렇게 구해도 된다. 다음 6번. 다음 3차 방정식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해야 되네. 그럼 일단 또 3차 방정식 나오고 세근 이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세근의 합을 좀 이용해 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두근의 곱의 합을 좀 구해보면 없잖아, 항이 1차 항이 없잖아, 0 나올 것 같고,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얘가 1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A분의 D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개 일단 써놓고 그럼 얘를 좀 변형을 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 플러스 감마랑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좀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써도 되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라고 되나? 네. 그지?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고 해도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도 되겠지? 요거 알파를 넘기면. 그지? 그럼 감마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세 개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세우는 게 좀 편하거든. 그럼 3차 방정식 식의 작성을 써야 될 것 같거든. 연습 한번 시켜놓을게.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3차 방정식 식의 작성이 뭐였냐면 최고차항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 제곱 플러스, 어차피 외워야 돼 진짜 한번.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외워놔야 되니까 제발 좀 곱셈공식처럼 좀 외워놔. 이렇게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여기 3차 방정식 식의 작성이거든.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다. 부호는 이제 계속 뿔마뿔마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근으로 갖는 것씩 세워볼게. 천천히 해볼게.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근의 합을 좀 이용해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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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에다가 마 3 이렇게 추가되나? 요거의 x제곱. 그지? 그 다음 두근의 곱의 합을 할 건데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가볼게. 얘랑 얘랑 먼저 곱해볼게. 얘네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그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규칙이 다 이렇잖아.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요걸 다 더한 거 x 마이너스. 그럼 세근의 곱이 이제 조금 더러울 것 같은데 세근의 곱은 일단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다 라고 일단 써놓게. 그럼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잘 봐봐. 일단 여기서 얘는 부호, 세근의 합에 부호 바꾼 거니까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1이겠지. 그래서 얘는 x세제곱에 마 2가 얘랑 만나서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돼.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두근의 곱의 합이니까 지금 두근의 곱의 합이 0이네. 요건 0.
그 다음에는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개씩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1만 남으니까 얘는 플러스 x. 그지?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얘도 구해야 되거든.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데 이걸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거든. 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요게 무슨 뜻이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는 식이 있으면 요 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겠지. 그지? 그럼 요 식은 누군데? 라고 하면 요 식은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왜? 얘가 바로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갖는 식이잖아.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갖는 식. 그래서 요 식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럼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1, 풀1, 마1 돼서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랑 만나서 플러스 1 되니까 마지막에 요걸로 끝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답이다. 답. 8번. 다음 3차 방정식 요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4i일 때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자, 요거의 또 세근이 요거라고 알려줬어. 그럼 또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 나오고 세근 나왔으니까 근거 계수의 관계 써보는 거야. 세근의 합이 얼마야? 동현아 그럼? 세근의 합 공식이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k가 된다. 그 다음 두근의 곱해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얘랑 얘랑 곱하면 4 알파 i, 얘랑 얘랑 곱하면 4 베타 i. 근데 여기서 두근의 곱해합을 해보면 플러스 k가 되는 거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4i 이렇게까지. 그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는 거네. k 제곱이 되는 거네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지. 세근이 이거야? 근데 무슨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냐면 3차 방정식이 나오고 개수가 다 지금 실수네? 그지? 그럼 한 근이 4i를 근으로 가지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야 돼? 그치? 마이너스 4i라는 켤레근을 가져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하나 알파와 하나는 마이너스 4i와 하나는 4i라고 설정하고 가야 되겠다. 미안해, 다시 갈게. 세근의 합을 하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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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니까 알파가 세근의 합인데 세근의 합 공식이 k. 두근의 곱의 합은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알파 i,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4알파 i,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6i 제곱이라서 이렇게 된다. 걔가 얼마가 되냐면 두근의 곱의 합 k. 근데 얘랑 얘랑 지워지네. 그럼 k는 16이네. 그럼 얘가 16인 거네. 그지? 얘가 16이네. 그럼 알파 구했고 베타도 구했잖아. 하나가 16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4i겠네. 그래? 맞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은 16의 제곱이니까 256인가? 네. 베타는 요거니까 요거 제곱하면 얼만데 동현아 알아? 마이너스 16이다.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다음 9번. 4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2-i, 2 플러스 루트 3일 때, 두 개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이 쪼개지면, 물론, 항이 1창 3개로 쪼개질 때도 있지만, 보통 1차 곱하기 2차로 쪼개졌을 때 얘가 켤레근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1차 곱하기 2차 가지면 그 2차가 두 쌍의 켤레근 갖는 거, 아까 그 문제처럼. 4차도 2차로 쪼개져서 한 근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는 이거여야 되고, 또 하나 이거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요걸 근으로 가져야 돼. 왜? 개수가 유리수라고 하면. 근데 유리수는 어차피 실수 안에 있는 거니까 실수기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켤레근을 갖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을 세워보면 2차 식의 작성은 알고 있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하니까 4 마이너스 i제곱해서 5 요거 하나 가질 거고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하면 4 마이너스 3에서 1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저 4차 방정식일 거다. 최고차항 1을 따라갈 거고 그때 a, b, c의 값을 구해달라고 해서 얘를 전개하지 말고 이 식이 저 식이랑 똑같다며. 난 이제 a, b, c 어차피 더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저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5인 거잖아. 그 값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5 하면 2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럼 내가 요거랑 요것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마사에다가 플러스 6이 넘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다음 11번. 다음 방정식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저 w 오메가라고 한대. 그럼 세 가지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거네 얘는.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갖고 걔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또 안 외웠겠지만 또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 외워놓고 그때 z 곱하기 z 봐. 그러면 z가 이거면 z 반은 여기에 켤레를 취한 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어차피 켤레는 다 쪼개지니까. 그럼 얘도 쪼개지고 이렇게 될 테니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오메가 바 이렇게. 그래서 z 곱하기 z 바라는 건 이거야. z 곱하기 z 반은 분모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분자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되는 거지. 요거 계산해 달라는 건데 요거 정리해 보면 얘는 1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서 이렇게 쓸게. 오메가 바. 그 다음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그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된다. 그럼 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방정식에서 나온 한 허근 오메가라고 하면 그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한 거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한 게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면 거기선 유도해야 돼.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지.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써도 돼?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써도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거든. 그럼 지우면 둘이 곱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써도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여전히 0이겠지. 그럼 얘네들이 넘어가면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냐면 1인 거네. 그럼 결국 이거네. 더해서도 1이고 곱해서도 1이다. 이거 외우면 안 되는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에서는 또 달라. 그래서 외우면 안 돼. 어쨌든 얘 111이니까 이거 지워지네 이렇게. 1분의 1이니까 답이 1이네. 다음 12번. 자, 이번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x세제곱의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써놓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의 제곱은 걔는 오메가 바 갖고 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요거 세 개 써놓고 갈게. 그럼 가보면 일단 식이 좀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 그지? 근데 얘는 그래도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아마 3개 정도만 잘 확인하면 그 이후부터 반복일 거야.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그냥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고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이고 세 번째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이고 네 번째는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분의 1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우린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3개를 까도 된다고. 얘도 3개를 까도 된다고. 그럼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3개씩 반복이니까 요 3개만 잘 구해주면 될 것 같다. 그럼 얘 가볼게. 오메가 분의 1은 우리가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래, 오메가 제곱.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가 넘어가면 얼마나 똑같아 얘는? 마이너스.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인 거야. 두 번째, 오메가 제곱분의 1인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분모에다 오메가를 한번 곱하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요렇게 분의 요렇게.
그치? 부모 분자에다 오메가를 곱한 거야.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지우면 얘랑 똑같잖아.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애초에 1이고 얘도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은 1분의 1이니까 그냥 2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반복될 거다. 그거를 몇 개씩 더한대? 10개네 10개. 그럼 3개씩 더하면 요 3개 더하면 얼마야? 0. 뭐야 3개씩 더하면 0이네. 그럼 몇 개 남아? 한 개 남으니까 얘 하나 딱 남겠지? 마지막 마이너스 1인 거지. 답 14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하여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0이라서 얘는 두 가지 경우 x가 마이너스 y랑 같거나 이거 풀어준 것 같은데 x가 y랑 같거나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y랑 같은 거를 밑에다 집어넣어 보면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이 9. 그럼 3y제곱이 9니까 y제곱이 얼마인 거야, 승원아? 3. y는 뿔마 3이라서 y가 플러스 3이면 x는 얼마? 마 3이겠지.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이렇게 해서 일단 두 쌍의 해가 나왔고, 두 번째 얘는 x랑 y랑 같으면 또 그걸 밑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걔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얼마? 9. 여기가 지워지는 거지. 그럼 x는 얼마가 돼 이번엔? 3 또는 마 3이 되는 건가? 이거 잘못했네. y제곱이 3이면 y가 3이 아니라 루트 3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루트 3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 다음 얘는 x가 3이면 y는 얼마야 그럼? 좋았네 동현아. 마 3이면 마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 16번. 어떤 직육면체에서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36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9고 부피가 24일 때 이 직육면체의 모서리 중 길이가 가장 짧은 모서리 길이 구해달래. 직육면체가 대충 이렇게 있는데 모서리 길이 합이 얼마냐면 36이래. 그럼 가로, 세로, 높이를 이제 길이를 각각 뭐 x, y, z라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모서리 길이 합이 36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가 돼야 돼? 얼마? 9가 돼야 된다. 그지? 그 다음 대각선 길이가 루트 29인데 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응? 그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게 29거든? 얘는 그냥 29. 루트 29였으니까. 일단 부피는 당연히 x, y, z지. 곱한 게 얼마? 요게 궁금한 거구나, 이렇게. 아니구나. 얘가 24일 때. 그래서 요 세 개를 만족하는 것 중 가장 짧은 모서리 길이 구해달래.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게 3차 방정식으로서 생각하자면 이런 거잖아. 세근의 합이 9고요. 두근의 곱의 합이 29고요. 세근의 곱이 24인 방정식이라서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이 없네. 이런 씨. 두근의 곱의 합을 구해야겠네. 그럼 두근의 곱의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다가 2배의 xy, yz, zx인 거네,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얼마냐면 81인 거고, 얘는 얼마냐면 29인 거고, 얘는 내가 이제 궁금한 거지.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52야, 52? 그럼 얘는 얼마? 26인 거네. 그럼 다시, 이제 이거지.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 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다. 요걸 만족하는 근 3개가 x, y, z겠지. 그치? 요거 이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집어넣어 0 나오냐? 조립제법 해야지.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2 집어넣으면 0 나와?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마 7 마이너스 14 내리면 12 그럼 24 맞네 0 이렇게. 그럼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니까 3, 4로 쪼개지나? 그래서 분명히 2, 3, 4인가 봐 2, 3, 4 그지? 그 중에 가장 짧은 변이 길이 구하랬으니까 2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다음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50이고 이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의 폭이 각각 2m, 3m로 일정한 모양의 꽃밭을 만들었다. 여기 어디가 꽃밭이라는 거지? 얘가 남은 곳? 길로 내고 남은 곳을 꽃밭을 만들었대. 꽃밭의 넓이가 96일 때 이 꽃밭의 넓이를 보여달래. 96일 꽃밭의 가로의 길이를 보여달래. 그럼 뭐 원래 이제 여기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꽃밭의 가로의 길이는 이제 x-3이 되는 거네. 여기는 이제 y-2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지? 그럼 원래 이제 둘레가 이제 50이었으니까 x 더하기 y는 이제 25인 거네. 그지? 두 번째는 이제 꽃밭의 넓이는 x-3 곱하기 y-2인데 그게 얼마냐면 96인 거지.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라는 거네. 그지? 그럼 당연히 1차, 2차니까 얘를 y는 25-x라고 해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지. 그럼 얘는 x-3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3인가 이렇게? 걔가 96. 그지?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3x라서 플러스 26x 마이너스 3 곱하기 요거 하면은 69가 되나봐. 걔가 96이다. 다 오른쪽 넘긴다고 생각하면 x제곱 마이너스 26x에 플러스 150, 165 이렇게 되나봐. 그지? 인수분해가 되겠지 뭐. 뭘로 될까? 5하고 31인가? 33? 아닌데? 11? 8? 8 안 되는데? 11 곱하기 15인가 본데? 이렇게 되나 보자. 그지? 네. 그래서 x는 11이거나 15인데 뭐면 안 될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돼. 그러니까 x가 더 길어야 되나 봐. x가 만약에 11이면 y는 얼마가 돼? 14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더 기니까 안 되는 거네. x가 얼마? 15면 y는 얼마인데? 이게 답인 거네. 그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1번 내가 대표 문제를 풀어줬나? 안 풀어줬어? 개념 핵심 기출에서만 풀어줬어? 기억해? 다음 3차 방정식 요거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해줘.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거든? 3개 중에 2개만 같아도 중근인 거야. 꼭 3개 다 같을 필요는 없고 2개만 같아도 중근인데 3개 다 같은 것도 중근이라고 하긴 해. 최소 2개는 같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 대입해서 0 나온 놈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뭐 대입하면 0 나오냐면 A 아닌 마이너스 A일 것 같아. A 아닌 마이너스 A. 왜냐면 개수가 숫자가 아니잖아. 그럼 숫자 집어넣어서 내가 볼 때 사라지게 하는 건 없을 것 같고 마이너스 A래.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A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A 내리면 A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해서 0 나온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서 0 나온다라는 건 X 플러스 A를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그럼 얘가 근을 중근을 가져야 된다며. 근데 여기서 근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여기서 근 2개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중근 가지면 되겠지? 그지? 얘가 중근 가지면 어쨌든 중근 갖는 거잖아. 그럼 판별이 D가 0이면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된다. 그럼 A는 얼마여도 되냐? 4분의 1이어도 돼. 또 있죠? 그치? 어떤 경우 있어? 맨날 하는 건데 이거 당연히 얘 자체가 중근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근이 얘도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 하나가 마이너스 A가 나온 거잖아. 근데 얘가 그냥 중근 갖는 경우를 찾았는데 얘가 마이너스 A 나오고 또 다른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얘네끼리는 중근이 아니지만 얘랑 얘랑 중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확인하면 돼? 대입해서 성립하면 돼. 그래서 A가 뭐여도 돼? 0이어도 된다.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면 4분의 1인 거야. 이것만 구해서 맞은 친구도 있겠네 그러면. 이거 0이라서. 그치? 근데 이것도 확인해 줘야 돼 원래. 알겠지? 다음 3번. 다음 4차 방정식 요거의 한식은 알파에 대하여 다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해달래. 자, 이런 문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x제곱으로 나누면 안 돼. 방정식에서 그냥 x제곱 나누면 예를 들어 너 이거의 근이 뭐야? 3하고 0이지. 근데 네가 x제곱 나눴어. 이거 풀면 근 3밖에 안 나오잖아. 나누면 안 되고 묶어야 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으로 좀 묶으면 쟤는 이제 9x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2 플러스 x분의 24 플러스 x제곱분의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거기서 개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짝을 짓죠. 그죠? 그래서 얘랑 짝을 지으면 얘는 이제 9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얘네 둘 짝을 지으면 24에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일단 x제곱 나중에 쓸게. 그러면서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에다가 뭐 해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는데 앞에 9가 곱해지니까 얘는 9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4에 x 플러스 x분의 1 하고 마이너스 18은 얘랑 만나서 이렇게 써주면 이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요거를 물론 치환을 하긴 하지만 그냥 인수분해 해보자고. 뭘로 인수분해 돼? 뭐 적당히 3, 3에 뭐 있을까? 4하고 이런 씨. 뭐 있을까? 나도 몰라. 근데 마이너스니까 10하고 2야? 아 오케이. 어디 마이너스야? 여기 마이너스인가 봐.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지. 3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0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3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쪼개진다. 근데 앞에 x제곱 있었지 이렇게. 그지? 여기서 뭐 해달래 그러나?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 x 두 개가 있잖아. 하나는 얘한테 주고 하나는 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x를 여기다 하나 요 괄호에다 하나 뿌리면 3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뿌리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의 한식은 알파라고 했거든. 여기 이제 이 방정식에 나온 식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판별식 해보면 얘는 양수 나올 것 같고 얘는 판별식 하면 음수 나올 것 같은데. b제곱 마이너스 4x면 음수 나오지. 식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이 알파인 거야. 그럼 그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알파제곱 플러스 10알파 플러스 3은 0을 만족하는데 그거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구해달래. 그래서 전체를 알파로 나누는 거야. 여기서 알파로 쌤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된다면서요 하는데 알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돼. 이번엔 0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 그래서 나눠도 됩니다. 그럼 얘는 3알파 플러스 10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얼마, 알파분의 3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3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얘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다음 4번. 4차 방정식 요거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 가볼게. 요 4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이런 4차 방정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치환하고 싶어야 돼. 뭘 치환하고 싶어야 돼?
그치. 보기 차식인데 그것까진 몰라도 아 x제곱을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지. 맞지? 그럼 쟤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일단 쓸 수 있다.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억지로 만들 건데 보통 이 문제는 이제 완전제곱 형태로 억지로 만들거든. 근데 완전제곱 바꿀 때 보통 상수를 바꾸지만 얘는 요 1차항을 바꿔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t제곱에 플러스 4에 플러스 3t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완전제곱이 되기 위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요놈의 뿔마가 아니지 절반의 제곱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t가 들어가야 됩니다. 4의 절반의 제곱한 게 4니까 그지?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4t라고 해줄게.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윗줄에 있는 걸 쭉 가면 t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t가 되거나 혹은 아랫줄에 있는 걸로 가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7t가 된다. 그럼 이제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느낌이 오잖아. 이제 하도 많이 풀어봐서 뭐야? 위에 거인 거지, 그치? 요거 제끼고 요거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치환한 거 이제 돌려주겠지? 그럼 x제곱 플러스 2에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마저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합차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 볼게 이제. 다음 요거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달래. 가볼게.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있는 건데 얘 판별식 해보면 음수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도 음수 나오네. 맞지? 그럼 어차피 무조건 4개는 다 허근인 거네. 네, 허근이다. 항상 허근이야. 알파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허근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알파. 예를 들어 여기서 0 나온 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인 거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있는 거지. 그치? 만약에 그 알파가 여기서 나온 근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번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2를 만족한다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지 왠지? 딱 얘가 얘기하는 게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0일 때 그 알파가 존재하니 얘 넘어가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있는데 플러스 2가 되는 건 없네. 그치? 그래서 디귿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7번) 요거는 내가 너네한테 외워두라고도 했을 거고 아마 외워서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면 된다 그랬냐면 오씨 어떻게 알았지? 너 언제 그걸 기억했어? 그러니까 동현이가 애가 바보가 아닌데 그지?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바보처럼 행동해서 그지? 이거 뭐 하면 된다 했지? 그냥 개수 뒤집으면 되거든? 얘는 답이 뭐냐면 cx제곱 누가 내 욕하나 본데?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다. 요게 답이야. 왜 그런지 한번 또 보여주고 3차 방정 요거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요거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일 때 갈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 요거의 세근 중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니까 저기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는 거네. 그지? 그러면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혹시 세 근 중에 0인 근이 있을까? 얘의 셋 중에 0이 될 수 있을까? 안 되는 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는데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0은 절대 아닐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전체를 알파 세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좌변은 이렇게 돼. 1 플러스 a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b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c 곱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된다. 얘 순서를 조금만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c 곱하기 알파 세제곱분의 1 플러스 b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a 곱하기 알파분의 1은 여기 플러스 1까지 1은 0이라고. 그지?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c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이 방정식에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지. 다시 나는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이건 성립하는 식이야. 이거 가지고 변형하면 얘도 성립하는 건데 요거의 뜻이 뭔지 봤더니 요 방정식에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베타라고 다르고 감마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분명히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된다 이거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개수가 다 뒤집어지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외워두는 게 좋다. 이거는 3차 방정식에서 나오지만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오거든. 그래서 기억해두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